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진행된 간암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분을 모시고 여러 의학 분야의 다양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학제 진료에 참여해 주실 교수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혜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외과 주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영상학과 김보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하고 있는 이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중의학과 정진홍입니다. 병원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고혈압하고 당뇨 치료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B형 간염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그때 한번 받았었어요. 한 5, 6년 됐나? 근데 뭐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 뭐예요. 근데 요 최근에 한 3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한 4, 5kg, 한 6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더니 초음파 상에서 뭐가 종양이 보여가지고 그 MRI하고 CT 이걸 찍었더니 간암이라지 뭡니까? 평소에 환자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늘 걱정이긴 했지만 이렇게 만성 B형 간염도 이렇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질환인 줄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간암이라고 들으니까 너무 놀랬고, 또 이렇게 간암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이렇게 진행된 간암이라고 하니까 또 뭐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지, 또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질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간암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만성 B형 간염은 간암의 고위험군이고 정기적으로 검사가 꼭 필요한 질환이고, 만약에 환자분도 정기검사를 혹시 잘 받으셨다면 아마 간암이 조금 더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 간암은 치료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왔고 치료 성적도 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환자분께 저희 가장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 모이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래에서 찍은 CT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찍은 CT랑 MRI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CT 사진을 보면은 간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좌엽이 위축되어 있어서 간경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른쪽 간 6번과 7번 구역에 걸쳐서 동맥기에서 조영제가 빨리 차서 밝게 보이는 병변이 있는데, 이 병변은 경계가 좋지 않아서 어디가 정상 간이고 어디가 이상이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문맥기에서 보면은 해당 병변이 조영제가 빠져나가서 조금 더 까맣게 보이고, 이런 소견은 간암에 잘 맞는 소견입니다. 추가적으로 주간 문맥에 보면은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종양혈전이 있는 부위고, 여기를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주 문맥 안에 동그랗게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혈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도 함께 찍으셨고, MRI에서도 CT와 비슷하게 경계가 좋지 않은 간암이 오른쪽 간 6번, 7번 구역에 있고, 종양혈전도 주 문맥까지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병변 외에 간에 다른 병변은 없었고, 다행히도 다른 검사에서 간 외 전이는 없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완치가 가능한 겁니까? 어떤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지. 일단 환자분은 진행된 간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목표가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간암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간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를 할 거고, 즉 진행성 간암은 다른 진행성 암들은 대부분 전신 치료 약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간암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더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 이식하면 치료가 이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간 이식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간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간암은 간에 생기는 암이지만 그냥 정상적인 간에는 안 생기고 대부분은 만성 간질환이 B형 간염이라든지 알코올성 간질환, C형 간염 같은 만성 간질환이 있는 분에게 주로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 간암이 있는 부분만 우리가 아무리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절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간에 계속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재발이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간 전체를 다 떼어내고 병들지 않은 간을 넣어주는 간 이식이 가장 완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환자에서 다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 이식을 하고 나서도 재발하는 환자들이 한 15%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간암이 비교적 덜 진행이 됐을 때 이식을 하면 아주 완벽한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차용을 할 수 있지만, 간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간 이식을 했을 때는 이식을 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냐 하면 간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간암의 개수가 여러 개 있거나 또는 주요 혈관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에 이식을 하더라도 재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간 문맥이라고 하는 주요 혈관을 이미 침범하고 있는 상태라 이식을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식을 하더라도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간 이식을 첫 번째로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일단 치료를 하시고, 치료의 반응이 좋아서 혹시 치료 이후의 상태가 간 이식을 하더라도 재발의 우려가 적은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보니까요, 이 간암에 요새 뭐 최신약이 나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건지, 아니면 그런 게 나한테 혹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네요. 아마 최근에 승인됐던 아테졸리주맥과 베바시주맥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그 병용 치료를 통해서 기존의 1차 치료였던 소라페닙에 비해서 그 생존 효과가 월등히 좋아진 약제인데요. 물론 환자분 현재 그 약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이제 1차 전신 항암제로서 소라페닙이나 램바티닙이라는 약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환자분 간암 상태가 진행이 좀 많이 되어 있다고 하긴 하지만 타장기의 전이가 없고 현재로서는 간 내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라든지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과 같은 인터벤션적인 치료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상학과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색전술 주로 하고 있는 인터벤션 영상학과 의사인데요. 색전술 하면 일단 경동맥 화학 색전술과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 있습니다.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이게 항암제가 섞인 색전 물질을 주입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간암이 주문맥 침범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앞서 내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신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국한된 국소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서 종양의 볼륨을 줄임으로써 추가적인 항암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성적도 비교적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항암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 환자분의 상태에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아주 흔히 시행을 할 수가 해왔거든요. 혈관 조영술을 해서 종양으로 가는 혈관들을 찾아가지고 선택적으로 주입을 해서 항암제가 섞인 색전 물질을 꽉 채워준다면은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경동맥 화학색전술은 아무래도 혈관을 막는 치료이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라든지 구역구토, 발열 이런 색전후 증후군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사선을 내는 입자를 경동맥으로 주입을 하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 경동맥 화학 색전술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매우 고가이고, 그리고 제가 주입한 물질 자체가 일부는 폐혈관으로 날아가서 방사선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입원을 하셔서 사전 검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이런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지금 아무래도 종양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침섭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치료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혈관 상태나 환자분 상태를 봐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세게 치료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보존적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병합을 해서 잔존 부분을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대로 지금 진행성 간암에서 색전술이 근간이 되는 치료가 되어 왔었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색전술에 추가하는 것이, 그래서 병행 치료를 하는 것이 간에 있는 병을 최대한 누그러뜨리고 컨트롤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기 전에는 간에 포커싱해서 방사선을 주는 게 어려웠지만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방사선을 간의 일부 부분에만 집중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방사선 치료를 병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진행성 간암 중에서도 간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색전술 더하기 방사선 치료 이렇게 병합 치료하는 것이 1차 치료의 하나의 옵션으로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병이 있는 부위만 당연히 치료를 할 텐데요. 횟수는 대략 한 10번에서 20번 정도의 횟수로 예상이 되고요.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씩 하고 매일 연달아서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을 치료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번을 받으면 한 2주 정도, 20번을 받으면 4주 정도, 그 사이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주는 양과 총 방사선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준비 작업을 거치게 되고 그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특수 컴퓨터에서 남아있는 간에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들어가고 또 종양에는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계산해서 최종 횟수가 결정이 됩니다. 하루에 치료받는 시간은 대략 한 20분 내외 정도이고요. CT 찍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면 되는 치료라서 특별히 그 시간 동안에는 방사선이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특별한 느낌은 없으실 겁니다. 방사선 치료가 색전술과 병합하기 때문에 색전술 치료받고 그 다음번 색전술 받으시는 보통 그 사이에 시행이 되고요. 색전술 때문에 이제 컨디션이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충분히 회복되고 나시면 방사선 치료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우리가 선택하기가 참 어렵네요. 좀 교수님이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환자분은 혈관 침범이 있는 4기 간암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서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전신 항암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지금 간 외 전이가 없고 또 간의 한쪽에 혈관 침범이 있긴 하지만 간의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간암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경동맥 색전술이나 또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환자분께서 간암의 고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기 검진을 받지 못해서 좀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되셔서 오신 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이제 간암 치료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고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 치료 방법들이 많습니다. 전신 항암 치료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동맥 화학색전술과 방사선 치료의 병행 요법,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암의 총 용량을 줄여놓은 이후에 다시금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치료 옵션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치료 예후를 조금 더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음주를 즐기고 계시던데 앞으로는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되겠고요. 이번에 새로 처방받게 될 비형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꾸준히 복용을 하여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최선의 치료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잘 따라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간 경변증은 간암의 고위험군이고 정기검사가 정말 중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 간암이 아니고 진행성 간암으로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다양한 여러 간암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치료 성적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환자분, 보호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진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